뉴욕 증시가 예상했던 대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급등이에요. 나스닥이 2% 넘게 상승하고 다우지수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기술주들의 호실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메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튀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으로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연준의 긴축 등등의 우려감들을 한 방에 날려주는 모습이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아마존의 실적까지도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 의해서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 기술주의 상승세가 더 이어지면서 분위기에 좋은 흐름들을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영향을 잘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금감원에서 지금 2차전지와 로봇 관련한 테마들 중에서 무늬만 있는 애들 집중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뭐 이쪽 테마가 좀 강하니까 나도 이쪽 신사업 진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주가만 띄우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 단속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반도체 봄날은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그 반도체 사업 부분 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 언제부터 좋아질 것이냐, 이 감산에 대한 효과는 언제부터 나올 것이냐, 자,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하는 모습인 것 같죠. 그래서 2분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일단 뭐 한 달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서 끝나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에다가 또 기술주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계속 좋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뉴욕 증시가 더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근래 들어서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뭐 이미 예상은 해드렸죠. 뭐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서 저점 지지가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되고 있다. 뭐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새로울 것도 없었다. 그런데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분위기는 좋아진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부담될 건 없었던 것 같고 다우지수가 1.5%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2.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 마감을 얼마에 했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초기 시점부터 해서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주가의 흐름이 힘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 또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도 아마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우리는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연휴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 5월 5일 어린이날도 금요일날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다음 주간은 완전히 그 휴일로 지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휴일을 앞둔,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의 그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상승 출발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말장이기 때문에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조금 실망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침부터 서두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폐기업이 아니죠.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폐기업이라고 부르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네, 지금 메타도 메타버스 네 투자 안 한다 해가지고 사실 이런 평가 받긴 해도 되긴 돼요. 근데 페이스북의 모기업입니다. 메타 지금 잘했어요. 네, 메타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매출을 발표했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나 늘어서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단은 뭐 예상치를 다 웃돌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시티그룹 이런 애들이 메타에 대해서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네, 뭐,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었다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거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상황이 좀 전환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때, 이런 호실적도 있었는데, 지금 메타까지 나오니까, 야, 기술주들 움직임 좋겠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은, 네, 실적이 좋게 얘기가 되면서, 시간에서,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손실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빠집니다. 뭐, 크게 뭐 어때서, 네, 인텔은 사실 뭐, 삼성전자나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인텔하고는 또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그 반도체, 네, 이런 그쪽 사업 부분 쪽에서의 어떤 부담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그래, 너 실적은 나쁜 거 내가, 충분히 감안해.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안 좋으면서 시간의 거리에서 20% 넘게 하락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또 은행주들의 주가도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8% 정도 반등했다. 근데 이거는 네, 50% 빠지고 30% 더 빠지고 8% 올라온 거, 뭐 간의 기별도 안 가는 반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반등은 사실 뭐 정상화 시키기 위한 반등이 아니라 그냥 하락을 멈추기 위한 그런 반등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거나 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막 지금 혼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은행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단은 뭐 지방은행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인데 뭐 크게 번지는 확률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시장에 어떤 양념 같은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은 있겠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양념이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간이 잘 돼서 대체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흘러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실망스럽지 않다는 것이 주가를 견인했다. 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되겠구나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숨죽여서 기다려왔다. 진짜? 네. 자, 전반적으로는 네, 실망스럽지 않았으며 이것은 바로 시장이 필요로 했던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좋으니까 또 바로 요거 끌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강한 실적과 경제가 점진적으로 둔화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네, 낙관론에 반등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끌어낼 것이다.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의 금리는 끝났다. 금리 인상 더 못할 것이다. 뭐 한 번, 두 번 정도 더 올리겠지만 그게 끝 아니겠나.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현재 이제 5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약 90% 가까이 보고 있기 때문에 5월달 0.25 금리 인상은 시장에 충격 주지 않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걱정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기대감을 6월달로 넘겨서 생각하게 될 텐데 6월달에 금리 인상이나 동결이냐 이거 가지고 막 팽팽하게 싸울 것 같아요. 만약에 동결적으로 몰아가고 있었는데 인상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네,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뭐 인상한다 라고 했는데 동결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월달에 나오는 CPI라든지 6월달에 발표되는 CPI 뭐 이런 그 추가적인 경제 지표들이 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요 5월달에 형성되는 그런 FOMC의 어떤 금리 조건들이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연휴에 대한 부담감 요것만 조금 네 오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근데 오히려 네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들이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주가 빼지 않고 그냥 막 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연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냥 막 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기술주 그리고 대형주 뭐 외국인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오늘 조금 네 상승세를 더 어제에 이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상승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즘에 그 핫한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네,
2차전지 로봇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가지고도 말 많아요. 네, 왜 2차전지 로봇 쪽 단속하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얘기 들어보면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뭐 그냥 멀쩡한 기업 단속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네, 나도 2차전지 테마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가 급등을 시키는 그런 기업들 단속하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2차전지 하고 있는 기업들, 로봇 하고 있는 기업들을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테마가 작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지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105개의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다. 지난해 정관 변경은 59곳, 올해 3월까지만 46곳으로 이 같은 현상이 올 들어서 두드러졌다. 즉 지난해 한 해 동안 일어나야 되는 이런 정관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3월 한 3개월 동안 일어났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이건 문제잖아요. 뭐 사업 목적에 추가할 것을 검토했다, 뭐 논의했다, 뭐 그럴 거라고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한다, 추가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뭐가 됐냐면, 네, 주가가 급등세, 상한가 막 치고 올라가니까요. 근데 그 사이를 이용해가지고 또 팔아먹기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채권 발행도 하고, 뭐 이렇게 다들 나오니까, 네, 지금 돈이 필요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2차전지 테마가 너무나 고맙죠. 오케이! 야, 저거 우리도 한다고 걸어.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가면 채권 발행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사업 목적 추가한다?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돈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2차전지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54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38곳, 로봇이 21곳이다. 이거 뭐 다 테마잖아요. 네. 자, 근데 정관상 사업 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에서 사업 보고서나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에 기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우리 사업 목적에 이거 추가할게요. 그랬는데 사업이 진짜 되고 있는지 아닌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그거 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러면 나도 하잖아요. 나도 월가로 진출한다. 네. 진출할 예정, 진출할 것을 논의 중. 그러면 여러분들 나를 막 좋아할까요? 네. 와, 월스트리트의 영웅, 성투사가 나가신다. 네. 예전에 이런 맛집이 있었죠. KBS, MBC, SBS, 방영될, 뭐, 맛집, 뭐, 이런, 방영될 맛집. 옛날에 뭐, 방영되었다, 뭐, 어디에 뭐, 나왔다 해가지고 유명했던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거기가 똑같아요. 방영까지는 똑같고 될 맛집 이런 거 간판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보고 넘어가면서 사람들 이목도 끌고 뭐 그런 거잖아요. 월스트리트에서 네 모셔갈 것 같은 네 전문가 네 그럼 나도 상한가 치는 거야? 네 그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금감원이 이건 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특정 사업과 관련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네 주가 조작을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또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 정말 니네 목적 추가한 거 맞아? 니네 진짜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금감원은요 정관의 신규 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이후에 정기 보고서를 통해 진행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특히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선별해서 기재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니까 2차전지 산업에 진출하면 도대체 뭘로 진출할 건데, 어떻게 진출할 건데, 네가 그래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알아보겠다는 이야기죠. 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당연히. 그냥 목적만 추가해가지고 후다닥 띄어먹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이 투자자에 납득할 만큼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 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논의했음 끝. 네, 논의했음 가지고 주가가 급등해요. 그 논의했음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진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테마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얘도 뭐 2차전지 한 대에 뭐 그 끝. 네. 그 진짜 한 대 그러니까 아니 뭐
뭐 이렇게 아니 뭐 옛날에 뭐 했었던 뭐 생각했던 적이 있었대.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회사 임원 중에서 그쪽과 관련된 사람이 왔다. 그래서 2차전지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전혀 네 그러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만 있었죠. 그러니까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신규 산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 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에 네,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 올려놓고 자기들이 이제 팔아먹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유상증자나 기타 등등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자금을 끌어당긴다든지. 사실 유상증자 같은 경우 주가 올라간 다음에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지금 팔면 손실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 이게 난 안 봐도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가가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랐어. 그래서 15,000원에 딱 입성했는데 유상증자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했어. 그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또 이 유상증자도 더 많이 추진할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나쁜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거 금감원에서 하는 이런 그 테마주들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거고요. 괜히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2분기부터 감산 효과. 삼성 반도체가 봄날이 네, 그때서야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아주 네, 난리 났었죠. 4조 5,8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반도체에서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009년 네, 1분기 이후에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1분기면은 리먼 사태 때 이후에요. 근데 뭐 사실 지금도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준하는 그런 어떤 조정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는 급락했다가 바로 올라와서 별로 체감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리먼 사태 때처럼 1년 넘게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네, 그 다음에 주가 폭락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돌아서는 입장, 또 경기가 침체되는 뭐 비슷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버금가는 어떤 조정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라고는 생각 안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정도까지 빠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도의 어떤 느낌들 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먼 사태 때도 그때 초보 투자자분들이 펀드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네, 동학개미로 해서 꼭대기에 입성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똑같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메모리 반도체가 불황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뭐 물건 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이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네,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좀 불안할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핸드폰 1년 더 쓰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컴퓨터 1년 더 쓰지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죠. 반도체는 경기를 좀 많이 타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이 늘어난 것이 실적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을 어떻게 잡는 거냐면 취득 원가, 네, 제품의 취득 원가가 현재 시가보다 높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5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이거를 네, 취득하는데 들어간 뭐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뭐 비용, 네, 공장 돌아가는 거 등등등 여러 가지요. 다 해가지고 봤더니 600원이었다. 그럼 지금 500원에 팔리고 있는데 600원에 만들었어? 야, 그럼 너 손실이잖아.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은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이 낮은 상태에서 재고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제 창고 운영비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이게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실이 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디램 가격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삼성전자의 이 적자폭을 더 키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비용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적자가 많이 발생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 또는 소진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은 갑자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2분기부터는 감산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다. 재고가 많은데도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 이유가 없듯이 지금 이제 감산을 통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게 된다면 재고의 소진은 결국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재고 감소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분기부터 재고 수준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 2분기면 지금 우리 4월달 이제 끝났어요. 그죠? 5월달, 6월달 2분기 중반으로 들어갑니다. 중반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지금부터 감산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요거는 너무 빠르게 본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러면 좋죠. 네, 그러면 좋고, 일단 당장 뭐, 공장에서, 네, 생산량 줄여, 그러면은, 재고 감산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뭐 이제 재고가 많다, 그 다음에 뭐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부담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실적이 안 좋게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 보는 입장은 야 이거 최악이야,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 이게 말이 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접근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때문에 자금이 쏠려간 틈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그쪽에서 차익 매도가 들어오고 그 돈을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운영을 시키고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내용이죠. 당장에 올라갈 만한 그런 패턴이 아니라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그런 패턴을 봤을 때 반도체 수요는 이제 저점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통과한 시점이 아니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긴 호흡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로서 나쁠 거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씩, 네, 모아가신다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네, 기술주들의 호실적에 미국이 급등했다라는 얘기가 일단 전해졌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좋게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서의 기대감들도 같이 커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은 일단 아침 시작 출발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자, 무늬만 2차전지와 로봇, 뭐 AI 이런 것들 집중 단속하겠다. 나도 이제 요즘에 좀 잘 나가니까 나도 사업 목적 한번 추가한다고 해볼까? 주가 좀 올려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불공정 거래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무늬만 있거나 또는 이제 정관에 추가한 뭐 그런 내용이다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결코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뭐 원래 뭐 잘 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별로 걱정하실 거 없어요. 괜히 뭐 불똥 튄가 걱정하시는데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삼성이 이야기하는 반도체 봄날은 2분기부터 네, 삼성의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적자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부담감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2분기부터는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 2분기부터 좋아지면 지금이 2분기니까 지금이 저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욕심이 나는 순간 차트는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불편하고 초조하며 공포심이 생길 때는 차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침착하게 대응하면 수익을 낼 테지만 예측하고 상상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른 기회가 다시 오게 마련인데 기다려주면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추격하지 말고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매매하도록 하라. 자,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욕심이 마구 생겨요. 지금 차트 모양을 보세요. 한 번 더 봐. 뒤로 물러서서 한 번 더 보고 옆으로 보고 뒤로 보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내가 들어가기 위한 좋은 자리인가, 또는 내가 원칙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나의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보통은 네,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죠. 뭐 일단은 막 흑문 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성적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좀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위치가 나의 원칙과 맞는 위치인가, 그 부분도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4월 한 달 동안도 네, 아주 다사다난할 것 같은데 마지막 네, 4월 거래일 잘 한번 이끌어서 성공 투자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4월에는 그래도 계좌가 플러스가 나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